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이름 그대로 테슬라의 매일 주식이나 테슬라 관련 기사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의 미래를 테슬라가 인생 역전시켜 주길, 역전? 네.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 기대하는 방향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최근 주가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를 보면 3.21% 오르면서 전기차 주식들이 조금 오르면서 대부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보다 우리가 6개월 정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어느 지점을 주목해야 될까? 25년에 한 2월부터 시작해서 5월 사이 꽤나 내려가 있었던 저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저때 사실은 기존의 모델 Y, 주니퍼 이전의 모델 Y가 이제 단종이 되고 대부분 정리가 되는 그 시점입니다. 반대로 모델 Y 주니퍼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국가들, 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이 사실 엄청난 공포였어요. 왜? 뉴스 기사에서는 굳이 지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로 인해서 그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테슬라 모델 Y를 구입을 주저하고 그 다음에 신차를 기다리는 그 것에서 사실 수요가 잠겨버렸죠. 네, 근데 그 수요는 엄밀히 보면 테슬라가 다 어차피 가져갈 거예요. 테슬라가 모델 Y를 내놓으면 대부분 가져가겠죠.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그 흐름과 얼추 비슷하게 갈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 일반적인 언론들은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지금 전 세계 자동차에서 가장 수요가 큰 게 SUV예요. 그냥 SUV는 똥으로 만들어도 팔리는 정도의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은 계속 SUV를 잘하게 나누죠. 거기에서 아주 고가부터 시작해서 아주 저가까지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눕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게 다 팔려요. 결국은 SUV는 미친 듯이 사람들이 구입하고 반대 시장이 죽어가고 있죠. 어디? 세단. 세단은 거의 전멸에 가깝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상품성이 높은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가 사실 2월, 3월, 4월이 어떻게 보면 대체되는 그 시기였던 거예요. 당연히 공급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급되지 않은 뭐 이를테면 유럽의 어떤 국가들을 예를 들면서 지금 테슬라의 판매량이 폭감했다. 엄청나게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실제 뭐 숫자로 줄어든 건 맞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하지만 일반적인 기자들이나 그들은 뭐 테슬라에게 긍정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저 그들은 작년과 올해 뭐 1, 4분기 아니면 뭐 3월, 4월, 2월 그때의 수치를 가져오고 이봐라 이만큼 감소했다. 사실은 그 공포가 엄청났던 때예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계속 갈까? 기사에서는 그냥 뭐 테슬라 검색만 하면 판매량이 감소했다, 빠졌다, 전년 대비 심각하다, 자, 오너 리스크다, 그런 얘기가 계속 있던 게 2월, 3월, 4월, 5월까지였어요. 근데 그 시기를 견뎠어요. 어떻게 보면 다졌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뭐 연말 정도에 로드스터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 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아주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바로 연이어서 6인승 시트의 테슬라 모델 YL까지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 안 그래도 팔리는 SUV인데 그 SUV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두텁다고 볼 수 있는 모델 YL, 그러니까 롱휠 베이스 버전이죠. 자, 이게 안 팔릴래야 안 팔릴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도 나오면 중국 거를 가져가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도 그걸 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언제부터 인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절대 중국 시장만의 차는 아닐 거예요. 당연히 중국 차들이 팔리는 것들은 당연히 팔고, 그다음 미국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미국 안에 생산하는 것들로 또 공급을 하겠죠. 분명한 건 이건 수요가 엄청날 겁니다. 결국 이들도 또 수요를 잡아버리겠죠.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려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가의 로드스터 공개나 그다음 가장 상품성이 높은 모델 YL, 근데 이건 아직 시장에
네, 본격적으로 출시도 안 한 상태예요. 근데 연말에 다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지금 지구적으로 뭐 자동차 회사들이 다들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인을 하고 있지만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가장 큰 시장에서도 전기차들은 적극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기차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는 게 맞다.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도 뭐 무이자나 이런 이벤트들을 계속 점점 늘려가죠. 근데 그건 다른 브랜드도 비슷해요.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물론 거기에서 아주 예외적인 브랜드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샤오미의 뭐 그런 자동차들은 YU7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싸게 내놓은 거라서 사실 그건 좀 예외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로 흘러가면서 굳이 테슬라의 나쁜 일은 뭐 딱히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볼 게 테슬라 모델 Y, L. 자, 이 차량을 출시하고 공급하는 것에서 기존의 자동차 라인업에서 어느 정도의 차질이 있는지, 아무래도 뭔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데 있어서 기존 생산분에서 약간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전통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빠릅니다. 근데 이 테슬라 모델 YL을 추가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쉼이 있는지를 보면 그것도 꽤나 놀랄 요소가 아닐까. 테슬라 모델 YL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품성이 극상입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그냥 차체를 늘린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왜 중국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 많은 소비자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롱레인지, 그러니까 롱휠 베이스 버전을 내놓을까요? 당연히 수요가 엄청나니까. 일반 짧은 버전을 안 사는 거야. 무조건 크게, 많이 타는 거, 긴 거, 커 보이는 거. 자, 이게 거의 4, 9 후반이기 때문에 차가 엄청나게 크게 보일 겁니다. 그냥 중국인들이 기본적으로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시아 사람들이 좀 더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용성 면에서도 큰 게 훨씬 좋고.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는 더 그렇죠. 사실 미국에서 이게 실용적이냐라고 하겠지만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존에 테슬라 모델 Y의 7인승이 팔렸어요. 근데 그것조차 팔았어요. 소비자들이 구입을 했죠. 네. 왜냐하면 미국에는 아이들이 여럿 있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물론 그게 실용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뭐 뒷좌석으로 바라보는 그 형태의 시트들도 있었고, 그 다음 테슬라 모델 Y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아이들만 거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걸 타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SUV 보면 뭐 도요타의 하이랜드나 도요타 시리즈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6, 7인승 정도의 SUV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1위에서 10위 보면 거의 7개, 8개 정도의 차종. 뭐 픽업 빼면 세단은 거의 전멸이고 대부분이 SUV입니다. 그게 5인승, 7인승 정도. 결국 그 시장의 전기차에서 상품성이 높은 이게 나오면 미국에서 안 팔릴래야 안 팔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야, 이게 테슬라는 결국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테슬라 모델 Y의 소비자들이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뭐 상품 필요로 하는 상품들은 다 내놓는 거죠. 기존이면 5인이 한계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3명인 가정에서는 분명히 테슬라 모델 Y를 하더라도 부족했죠. 테슬라 모델 X는 너무 비싸고. 근데 거기에서 그 중간 영역에 현실적인 6인승 차량이 이제 나오면 적어도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상품을 다 내놓는 것이니까 뭐 마이너스 1, 2는 전혀 없죠. 자, 그리고 이건 계속 소문인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긴 했어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연말에 나오는 그게 단순히 그냥 공개일지 아니면 실제 출시일지는 모르죠. 항상 뭐 테슬라의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표가. 얘기를 그대로 믿는 건 조금 그렇다. 근데 분명한 건 그냥 공개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언제부터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건 엄청날 것이다. 거의 뭐 기존에 나와 있던 근데 이런 모터들 이때 탑재됐던 모터들이나 배터리나 그건 꽤나 지난 것이죠. 지금 가장 최신의 것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개에서 2.1초. 참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긴 한데 어마어마하죠. 2.1초. 주행과 하는 거리가 1000km. 근데 저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 뭐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뭐 차가 스포츠카 2인승이기 때문에 휠베이스를 최대한 이용해서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는데 차체 무게는 가볍고, 네. 그다음 2인승이니까 최대한 무게를 줄이겠죠. 뭐 일반적인 스포츠카가 이 정도면 고성능 스포츠카들이 뭐 1300, 1400 정도니까 얼마든지 그 정도에 맞추면 충분히 주행 거리를 최대한, 그러니까 배터리의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다기보다는 2인승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돈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주행 거리를 길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일반인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상징성으로 네, 되겠죠. 근데 기존에 공개했던 여기에서 뭐 시트도 보면 이제 이건 다른 뭐 X나 아니면 요즘 여기에도 보면 보십시오. 시트가 약간은 비슷하죠. 이 모델 YL의 시트도 좀 다른 형태입니다. XS와도 다르고 이런 것의 조금 단순화된 느낌이죠. 그리고 저기 스티어링 휠도 네, 저것도 최근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부분적으로 지금의 테슬라에 많이 적용되긴 한 게 아닌가, 기술이. 여튼 이게 하반기에 네, 이제 공개일지 출시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오면 또 뭐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겠죠. 거의 스포츠카, 슈퍼카를 왜 사? 라고 할 테니까 네, 거의 넘사벽의 성능에 조용하고, 근데 유지비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하죠. 사실 야 부자들이 유지비를 걱정할까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부자들 보면 근데 그 중고 감가 심하다고 막 징징거리는 사람들도 많고 고급류 찾아다니는 것도 뭐 수도권에서야 쉽지만 그게 지방으로 조금만 가도 고급류를 찾기가 좀 힘들고 네,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행거리가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고 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네,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부자들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정말 압도적인 뭐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 그런 소수의 부자를 제외하고 뭐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부자들 있잖아요. 뭐 의사. 자, 그건 분명히 상류층이고 돈이 많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나가는 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합리적인 네, 성능이 좋은 차와 그다음 네, 엄청난 슈퍼카들,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 정도는 그분들도 네, 굴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분명히 생각을 하면 아깝긴 아깝겠죠. 그분들도. 근데 거기에서 이 전기차의 특성이 있죠. 이건 뭐 이미 국내에서도 보여줬죠. 굉장히 고성능이면서도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도 성능으로 본다면 거의 슈퍼카의 바로 밑까지 올라가 있지만 유지비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저렴하죠. 자, 근데 이건 이제 슈퍼카를 다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성능이. 그러니까 사실상 스펙으로는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슈퍼카를 다 넘었어요. 이게 만약에 조금 무리해서 1초 이내 1.9초대 뭐 이 정도로까지 세팅을 해서 뭐 그게 일반적인 스펙은 아니고 아주 제한된 형태에서 가속 가능한 그 기술로 보여줘 버리면 그런 건 거의 뭐 F1의 느리게 세팅된 그 정도의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별명이 붙게 뭐 도로의 F1 뭐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 거의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자들 입장에서 더더욱 탐이 나겠죠. 일반인들이야 저건 못 하겠죠. 뭐 가격이 뭐 몇 억 이상 할 테니까. 근데 어차피 슈퍼카를 사잖아요. 슈퍼카 뭐 싼 게 3, 4억인데 그걸 사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르겠죠. 유지비 면에서 비교 안 될 정도로 너무 저렴하고 네. 당연히 뭐 정비, 고장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보증 기간이 말도 안 되게 길고 중고 감가는 모르겠어요. 중고 감가는 사실 비싼 자동차들은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어요.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굳이 비싼 차를 중고로 살 이유가 적겠죠. 반면에 일반적인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자동차들은 수요가 계속 있는 거예요. 중고라도. 근데 고가일수록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굳이 중고를 안 사는 거죠. 삶에서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슈퍼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팬데믹 때 막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이 나왔지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막 기괴하게 다시 가격이 오르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아니면 진짜 역사가 오래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선망하는 그런 소수의 차들. 그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슈퍼카도 감가가 엄청나요. 비교 안 될 정도로 일반 차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냥 몇 억대로 그냥 감가를 쳐맞죠. 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차값만 낼 수 있으면 적어도 유지비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타이어는 굉장히 비싸겠죠. 하지만 연료비 굉장히 저렴하고 정비 비용 기본적으로 보증 기간까지는 굉장히 사실상 빵이니까. 근데 특별히 개조를 한다든지 뭘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슈퍼카를 모든 슈퍼카를 뛰어넘는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출시가 되면 사실은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연말에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를 주가야 물론 이런 게 꼭 그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미국에서 주가는 철저하게 실적으로 보여둬야죠. 그럼 인도량이 얼마냐,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냐, 매출은 얼마고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저런 건 하반기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당장 막 크게 반영이 되어서 그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보시죠. 자, 테슬라는 계속 뭔가가 준비되어 있고 시장에서 전기차에서 우위를 지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미래에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에도 내가 무섭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개별 주식 혹은 테슬라 관련 ETF를 투자하기보다는 테슬라가 포함된 미국의 IT나 아니면 어떤 그런 쪽 있잖아요. 전기차나 그쪽 자동차나 그쪽의 주식을 ETF로 투자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술 관련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그 ETF로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난 좀 더 과감하고 싶다 그러면 테슬라 2배짜리 아니면 1.25배나 이렇게 다양하게 레버리지가 쭉 있죠. 숏은 가급적이면 아주 강 큰 사람 아니면 관심을 크게 두지 말고, 물론 그것도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롱 위주로 해서 여유 있게 투자를 하면 적어도 테슬라는 이 우위를 단기적으로 잃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너무 투자를 걱정하지 마시라. 가장 최악이었던, 여론이 굉장히 나빴던 3월, 4월, 5월 그때도 버텨냈다. 결국은 이제는 다졌다라고 보고, 물론 다시 또 과하게 오를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또 과하게 오르면 또 콱 무너지는 현상도 나와요. 근데 미국의 주식은 그냥 계속 다지면서 거품을 걷고 계속 거품을 걷는 그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게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단기에 미친 듯이 오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에서 거품을 걷어내는 그런 노력이 적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려면 이런 데 불안해해야지, 굳이 미국 주식 테슬라 같은 경우에 걱정할 필요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주식 투자에 대한 것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